교재는 91페이지 네모 2번에 가시면 시간 가치를 구하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본 환원 계수라고 합니다. 자, 다시 계수라는 표현이 뭐예요?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수식에 공부를 할 건데 공부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개념 정리입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어디에 활용을 할 겁니까? 어떻게 적용할 건지가 핵심이 돼요. 이게 정리를 해주시면 수식간에는 반대 관계를 앞으로 역수 관계라고 합니다. 개론 공부할 때 역수란 말이 나오면 뭘 의미한다? 반대다. 그럼 뒤에 언급이 됩니다만 수식간에는 분모 분자가 또 바뀌어요. 분모 분자가 위치가 바뀌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역수 관계라고 쓰고. 그럼 이게 완성이 되면 차후에는 이제 공식까지 외워서 계산 문제까지 대비할 겁니다. 25회 9회 문제는 개념을 물었어요. 그럼 전년도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번갈아 가면서 물어본다. 운도 좋아요, 여러분 또. 예. 계산 문제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개념 정도 먼저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맨 위에 써져 있는 일단 두 장을 넘겨주세요. 두 장을 넘겨주시면 94페이지 거기 딱 가만 놔두세요. 94페이지 가서 하단부에 복리좌표라고 보입니까? 예, 표 외우는 거 아니고 이자율 10%일 때 복리좌표라고 돼 있죠.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니까 총축으로 연수라고 돼 있죠. 1년부터 쭉 나가 있습니다. 5년차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오늘 써먹을 게 5년짜리니까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첫 번째 칸부터 가요. 내가 계수란 말이 보입니까? 내가가 무슨 말이었어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계수란 얘기입니다. 이게 별다른 말 없이 내가라고 나오면 일시불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제 쓰세요, 여러분이. 일시불. 첫 번째 칸에 일시불. 일시불의 내가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언급이 없이 내가 계수가 나오면 뭐다? 일시불의 내가 계수다. 두 번째 읽으세요. 연금의 내가 계수. 세 번째 감채기금. 세 개 묶으십니다. 묶어가지고 내가 계수입니다. 세 개를 묶어서 미래 가치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일시불의 내가, 연금의 내가, 감채기금 계수 묶어서 내가 계수. 그럼 네 번째 칸은 또 현가 계수라고 되어 있죠. 그냥 현가라고 나오면 어떤 말이 빠져 있다? 일시불 쓰세요. 예. 일시불의 현가계수. 다음 읽어주세요. 연금의 현가계수. 마지막이 뭐였어요? 저당상수입니다. 묶어가지고 현가계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공식의 명칭이에요. 명칭을 이제 보신 거고, 자, 여러분 보신 그대로 현가계수가 있고 현재 가치를 구한다고 해서 뭐라고 읽어요? 현가계수라고 하고 미래 가치를 구한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 내가계수라고. 일단 여러분 읽었던 대로 정리부터 하고 갑니다. 현가계수에는 첫 번째 뭐가 있었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연금에 뭐가 있어요? 현가계수가 있고 이제 공부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저당상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래 가치를 구하는 수식에도 요령 같아요. 여기 일시불 있잖아요. 여기도 일시불이 있어요. 자, 일시불에 뭐가 등장한다? 내가계수. 동일한 방법으로 연금에 뭐가 있고 내가계수라는 게 있고 세 번째 가통 독특한 게 감채 기금계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6가지가 시간 가치를 구하는 공식의 명칭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공식은 차후에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부터 정리. 일시불이란 말이 있고 연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수강료 일시불로 해주라고 한 적이 있죠. 아, 그것도 기억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까? 데스크에서 그럼 일시불로 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용어정의. 그럼 연금이란 단어가 나오죠. 연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용어정의입니다. 연금의 의미는 매년 일정의 액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지문에 매년 일정의 액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두 글자로 뭐라고 읽는다? 연금의 의미가 됩니다. 현가라는 말은 현재 가치를 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여기는 내가는 뭐예요? 미래의 가치를 구한 용어 정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 가지고 우리 이자율은 단위 복리 당연히 복리 10% 합니다. N은 뭐라 그랬어요? 기간 5년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것부터 점검합니다. 내가계수부터 갑니다. 자, 일시불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이고 내가는 뭐다?
미래 가치다. 기간을 5년이라고 했으니까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쓸 거 없고 이따 봐드릴 거니까. 현재 1,000만 원이 있어요. 얼마가 있다고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복리랄 했잖아요. 복리 10%로 계속 운용이 되었을 때 5년 후의 가치를 물었을 때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내가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정기 예금은 가입해 본 적은 있죠. 요즘에 또 예금은 또 가입 안 하는 게 잘 모른다. 예금은 목돈을 예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예금 가입하고 5년 만기 때 원금 이자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편하게 이야기하면 정기 예금의 만기 금액을 구할 때 뭘 쓴다? 일시불의 내가를 쓰더라. 그럼 시험장에 예금이라고 안 나와요. 부동산을 물어보는 거니까 현재 토지 가격 얼마? 1,000만 원인데 복리라고 했잖아요. 복리로 10%씩 계속 가격이 상승하면 5년 후의 가치는 일시불에 뭘로 구한다? 내가 계수로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돈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목돈 예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1,000만 원에다가 일시불의 내가 계수로 곱하겠다. 앞에서 보고 왔어요. 앞 시간에 1 플러스 R의 N 이거 보고 왔죠? 기억은 있죠? 예. N은 뭐고? 기간, R은 뭐고? 이자율인데 미래가치를 구하니까 이 R을 뭐라고 읽으신다고요? 수익률. 자, 기간 5년이니까 5승. 여기는 0.1입니다. 그럼 1.1을 몇 번 곱해라? 5번 곱해라. 나중에 그 곱하는 건 차후에 하실 거니까 오늘은 이 값만 찾아볼 겁니다. 복리자표로 가세요. 복리자표의 5년짜리 일시불에 가만 꼭 계시라 그랬어요. 거기 94페이지에 읽으세요. 1점이라고 읽어요. 1.6 어디 한지 알죠? 1.6105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1.6105라는 뒤에 떼버리고 그 표로 외우란 얘기 아니고요. 나중에 5번 곱하는 거 연습을 할 거니까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뭐 하면 일시불에 내가 계수로 곱하면 약 5년 후에 1,610만 원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여러분 예치한 금액 얼마? 1,000만 원. 610만 원이 뭔데요, 그러면? 복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복리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예금이라고 물어본 게 아니니까 현재 토지 가격 얼마인데? 1,000만 원인데 10%씩 5년 동안 계속 가격이 상승하면 5년 후의 가치는 일시불에 무슨 가치로 구한다? 내가 계수로 구한다. 올해 시험에 오지문으로 나온 겁니다. 올해 시험에. 기본기를 물은 거예요. 10%씩 상승한단 말이 뭐다? 복리로. 계속 가격이 오르면 5년 후 가격은 일시불에 뭘로 구한다? 내가 계수로 구한다. 두 번째 갑니다. 연금이 무슨 말이라고 했던가요? 다시 읽으세요. 매년 일정의 핵심. 내가는 무슨 말이고? 미래가치. 또 기간 5년 갑니다. 자, 이제 매년 1,000만 원씩이에요. 1,000만 원씩이 뭐다? 연금이다. 연금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매년 일정의 액씩 1,000만 원씩 5년 동안 적금한 거예요. 적립했을 때 역시 복리로 운용되면 5년 후의 가치는 연금의 무슨 가치로? 내가 계수로. 적금은 가입해 본 적이 있죠? 적금은 또 안 해봤어요? 사실 안 해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20, 30대 친구들을 물어보니까 예금 적금이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근데 공부는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취업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예금 적금할 시간은 없어요. 그거 할 바에 차라리 뭐 가상화폐 한다 돈 낚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재테크라는 건요 그것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적금 만기까지 참는 거 엄청 힘드세요. 그죠? 그걸 해봐야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매년 얼마씩 읽으세요. 1,000만 원씩 모였을 때 적립했을 때 5년 후에 찾는 금액은 연금의 내가다. 마치 정기적금의 만기 금액을 구하는 계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 같나요? 확연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현재 금액의 5년 후의 가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이 무슨 말? 매년 일정이 1,00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했을 때 5년 후에 찾는 금액은 연금의 내가다.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1,000만 원에다가 이 연금의 내가를 곱할 건데 아직 안 봤으니까 그냥 보여드립니다. 그냥 마음 비우세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이 수식을 연금의 내가 계수라고 하면 차후에 공부할 거니까 여기는 관심 둘 건 아니고 그럼 0.1이고요. 10%라 했잖아요. 0.1 기간 몇 년? 5승.
그럼 이 칸만 찾으세요. 자, 연금 복리자표 갑니다. 복리자표 연금의 내과 계수 5년짜리 6.105일 돼 있죠. 이 전체 값이 그러니까 6.105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미는 아시겠어요? 자,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뭐 하면 연금의 내과 계수를 곱하면 5년 후에 가치가 얼마다? 6,105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1,000만 원씩 5년 동안 뭐 한다면 적립한다면 5년 후의 가치는 무엇으로 구한다? 연금의 내과 계수로 구한다. 자, 감채기금으로 갑니다. 기금이라는 표현은 한자인데 일정 금액을 만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국민연금, 연기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또 들어본 적 없다는 표정이네. 자, 그럼 연금이나 기금을 가입해서 여러분이 받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입 금액을 여러분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운용자가 일정 금액을 모은다, 만든다라는 말이 뭐다? 기금이라는 얘기. 일정 금액을 뭐 한다고요? 만든다는 의미가 된 겁니다. 바로 보여드립니다. 자, 기간 5년이라 그랬고요. 이자를 몇 프로? 10%. 자, 지금부터 5년 뒤에요. 6,105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 얼마를 만들고 싶어요? 6,105만 원을. 그럼 10%일 때 매기 얼마씩 적립하셔야 됩니까? 답은 칠판에 있어요. 여기 바로 위에 있잖아요. 자, 1,000만 원씩 적립했을 때 5년 후에 찾는 금액은 얼마? 6,105만 원. 그럼 5년 후에 6,105만 원을 만들기 위해 얼마씩 적립해야 돼? 그게 감채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가셔 보세요. 제가 5년 뒤에 1억 원이 필요해요. 1억 원의 목돈이 필요한데 그럼 다음 달부터 얼마씩 적립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은행 직원이 잠깐만 계셔보세요. 계산기 다다다 눌러가지고 요만큼 다음 달부터 불입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다? 감채기금이다. 자, 그러니까 5년 후에 될 거예요. 5년 후에 얼마를? 6,105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단위로 뭐 할 금액? 적립할 금액은 뭘로 구한다? 감채기금 계수. 얼마씩 적립해야 돼? 1,000만 원씩.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의 내과와 감채기금이 반대가 됐죠. 다시 억지로 제가 물어보나? 1,000만 원씩 적립했을 때 5년 후의 금액은 6,105만 원. 5년 후에 6,105만 원을 만들기 매기 얼마씩 적립해야 돼? 반대잖아요.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와 연금의 내과가 반대 역수관계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개념 정리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역수는 이 수식의 분모 분자가 제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역수는 반대 개념이고 수식의 분모 분자가 바뀌어요. 그럼 6,105만 원 곱하기 요거 뒤집을게요, 제가. R 올려 보내고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제 이 수식을 감채기금 계수라고 합니다. 일단 무시하고 0.1 기간 5승 찾으세요. 복리자표 가셔가지고 복리자표 감채기금 5년짜리 0.163797 돼 있죠. 이 전체 값이 0.163797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미는 아시겠어요? 그럼 6,105만 원 곱하기 요거 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1,000만 원. 휴대폰 꺼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다 준비가 안 됐을 것 같고 휴대폰 꺼내서 눌러보세요. 계산기 기능으로 갑니다. 눌러보는 게 공부예요. 6,105만 원 곱하기 0.163797. 천만 원이 안 나오면 사기가 되죠. 1,000만 원은 딱 안 떨어지죠. 소수점이니까. 999999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게 눌러보는 게 공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역수관계를 내가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자, 5년 후에 얼마를 만들기 위해 읽으세요. 6,105만 원을 뭐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매년 단위로 뭐 할 금액? 적립할 금액을 뭘로 구한다? 감채기금 계수로 구하더라니. 됐습니까? 이 봅시다. 그러니까 왜 미래가치라고 하나요? 보세요. 현재 금액이 5년 후의 가치죠. 일정액을 적립했을 때 5년 후의 가치죠. 5년 후에 이 금액을 만들기 위해 매기 적립할 금액이니까 미래가치 계수. 아주 오래전에 지문으로 미래가치를 구하는 수식에는 일시불의 내과, 연금의 내과, 감채기금 계수가 있다. OX. 이걸 뭐로 외워요? 다 내과란 말을 줘버리는데 개념 정리가 돼 있으면 암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불필요한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과란 말은 시험이 주관식, 객관식, 신관식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무슨 얘기냐?
자, 다시 그러니까 여기 내과란 말이 다 있잖아요. 주관식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 뭐를 그걸 외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일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 매기 뭐할 금액, 적립할 금액을 뭐라고 한다? 감채의 기금 계수. 공부 방법을요. 처음에 잘못 잡고 가면 바꾸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현장에 선생님들이 막 암기 자꾸 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안 되게 자꾸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너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갑니다. 두 장 앞에 갈 거예요. 두 장 앞에 가서 91페이지. 91페이지에 괄호 1번 미래가치 계수가 보입니까? 줄여서 뭐라고 썼고? 대가계수. 자, 동그라미 1번부터 갑니다. 일시불 동그라미 치고. 또 물어요. 일시불이 무슨 말? 한 번. 한 번이라 그랬잖아요. 내가는 뭐다? 미래가치. 9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기억의 개념으로 갑니다. 1원을 이자율 R로 뭐 했을 때? 예금 동그라미 치고. 예금이 목돈 일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그럼 1원은 현재 금액이에요. 현재 1원을 R로 뭐 했을 때? 예금했을 때 N년 후에 동그라미 치고. 즉 5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을 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시불의 내가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두 가지. 어디 있어요? 예금 동그라미 친 거 예금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다. 마치 정기예금의 만기금액을 구할 때 뭘 쓴다? 일시불의 내가다. 박스 안에 공식이 보입니까? 그건 앞으로 단골이에요. 1 플러스 R N승돼 있죠. 이미 보고 왔네. N은 뭐고요? 기간, 연수, R은 뭐다? 이자율, 미래가치니까 수익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적용으로 갑니다. 현재 토지 가격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000만 원인데 매년 10%씩 뭐 한다면? 거기 동그라미 치고요. 매년 10%씩 상승까지. 매년 10%씩 상승한다 하면 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복리예요. 복리. 지금 읽으신 게 복리란 말입니다. 복리로 10%씩 뭐 한다면? 상승한다면 그럼 5년 후에 가치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뭘 활용한단 말입니까?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활용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값을 드렸잖아요. 1 플러스 0.1의 5승값을 드렸죠. 그럼 두 줄 내려와서 따라서 5년 후에 토지 가격은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5승. 그 5승값이 1.6105. 약 5년 후에 얼마다? 1,610만 원이다. 그림 보고 읽습니다. 어떻게 읽을 거예요? 토지 가격 현재 얼마인데? 1,000만 원인데 어떻게 읽을 거냐고. 10%씩 가격이 계속 뭐하면 상승하면 5년 후의 가치는 뭘로 구한다? 일시불에 내가 이 표기 좀 하세요. 그림에다가 그걸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림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계속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이 표기하십시오. 10%씩 계속 가격이 상승한다면 5년 후의 가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로 구한다. 그럼 5년이 얼마예요? 1,610만. 이제 그림 보고 읽어주세요. 현재 1,000만 원과 5년 후에 1,610만 원 크기는 뭐하다? 그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읽는 거 중요한 거니까 1,000만 원은 현재 가치였죠. 1,610은 미래 가치니까 1,000만 원에 5년의 가치는 얼마다? 1,610만 원이 된 겁니다. 넘기세요. 자, 2번 연금 동그라미 치고. 연금의 의미는 뭐라고 했던가요? 써줍니다. 매년 일정액씩. 처음 하시는 거니까 연금의 의미는 풀어서 매년 일정액씩이 표현이었고, 내가는 뭘 말한다? 미래 가치다. 자, 개념으로 갑니다. 매년 1원씩 동그라미 치고. 그 매년 1원씩이 일정액이란 말이죠. 그게 연금이란 표현입니다. 매년 1원씩 R로 계속해서 뭐 했을 때? 적립 동그라미 치고. 적금이란 얘기입니다.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동그라미 치고. 즉 5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다. 연금의 내가를 나타내는 키워드 세 가지. 매년 1원씩 뭐 했을 때? 적립했을 때. 그리고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은 일시불의 내가다. 연금의 내가 계수다. 마치 정기적금의 만기 금액을 구할 때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박스 안에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지금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봤고요. 적용으로 가서 니은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얼마씩 동그라미 쳐야 되죠. 1,000만 원씩의 의미가 뭐다? 두 글자로 연금이다. 여기 1,000만 원씩 했잖아요. 연금이다. 자, 5년 동안 계속해서 뭐 했을 때? 적립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5년 후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뭘 활용한다?
연금의 내가계수를 활용한다는 그 값을 드렸잖아요. 6.105이다. 자, 두 줄 내려와서 따라서 1000만 원 곱하기 그 복잡한 공식이 연금의 내가계수고 그 값이 6.105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년의 가치 얼마? 6,10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보고 읽으세요. 입을 벌려서 자꾸 하셔야 돼. 제가 따라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읽으세요. 어떻게 읽을 거예요? 매년 1000만 원씩 5년 동안 뭐 했을 때? 적립했을 때 5년 후에 찾는 금액은 뭘로? 연금의 내가계수. 5년에 얼마? 6,105만 원. 여러분이 적립한 금액의 합계는 얼마? 여러분이 적립한 금액의 합계가 얼마? 5천만 원. 그럼 1,105만 원이 뭐란 얘기예요? 복리이자라는 얘기. 느끼고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적립한 금액의 합계는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105만 원은 뭐다? 복리이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3번 감채 기금 동그라미 치고 일단 기금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정한 금액을 뭐 한다? 만든다. 근데 그게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자, 개념으로 갑니다. N년 후에 그러니까 5년 후에 건드리지 마세요.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끊고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포인트는 지금부터예요. 매년 단위로 뭐 할 금액? 적립할 금액.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매년 단위로 적립 불입할 금액을 구할 때는 뭘 쓴다? 감채의 기금계수. 앞에 보고 넘어가면 안 돼. 자, 읽어야 됩니다. 5년 후에 일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뭐 할 금액? 적립할 금액은 무엇으로? 감채 기금계수로 구한다. 그러니까 연금의 내가계수와 반대 역수관계가 되었다. 그렇습니까? 그럼 잠깐 보시면 회색 박스 공식 한번 보시고요.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연금의 내가 회색 박스 공식 있죠. 그 잘은 모르더라도 분모 분자가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식이 오는 건 편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내려갑니다. 니은 적용. 5년 후에 얼마를 6,105만 원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매년 단위로 얼마씩을 적립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뭘 활용한다? 감채의 기금계수다. 그 값을 드린 것이고 두 줄 내려와서 즉 6,105만 원 곱하기 그 복잡한 수식이 감채 기금계수인데 그 값이 0.163797을 드렸으니까 얼마다? 1,000만 원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림 보고 읽을 겁니다. 어떻게 읽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표가 시켜볼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5년 후에 해야 되죠. 5년 후에 얼마를 6,105만 원을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넘어가야지. 앞으로 와서 매년 단위로 뭐 할 금액? 적립할 금액은 뭘로 구한다? 감채. 다시 읽으세요. 5년 후에 얼마를 6,105만 원을 뭐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와서 매년 단위로 뭐 할 금액? 적립할 금액은 감채 기금. 얼마씩 적립해야 돼? 써보세요. 1,000 써보세요. 물음표에다가 1,000만 써보세요. 물음표가 전부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거 보고 읽어요. 1,00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했으면 얼마가 되고 6,105. 그렇습니까? 거꾸로 5년 후에 6,105를 만들기 위해 매기 얼마씩?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연금의 내가와 감채 기금이 역수가 된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보면은 다 물에 물 탄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1,00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했을 때 5년 후에 찾는 건 연금의 내가. 5년 후에 이 금액을 만들기 위해 매기 적립할 건 뭘로? 감채 기금 계수로 구한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공부하시면서 제 입에서 할인이란 말을 제가 한 번도 안 했죠. 왜 안 했을까? 그거 네 맘이니까. 할인은 이제 어디서 나온다? 현재 가치에서 나온다. 미래 가치는 다 미래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할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원위치 복리좌표 가세요. 94페이지. 자, 칠판 보겠습니다. 공부 다 했어요. 다시 물을 거예요. 1,000만 원이 현재 가치죠. 여기 5년 후 가치는 얼마? 1,610. 다시 물어요. 그럼 5년 후에 1,610만 원 현재 가치는 얼마? 1,000만 원. 그것이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다. 뭐미? 다시. 요건 현재 가치잖아요. 얘는 5년 후의 가치잖아요. 5년 후에 1,6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 1,000만 원. 그게 뭐다? 일시불의 현가다. 그러니까 N년 후의 금액의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현가로 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년 말에 부동산 판다라고 했잖아요. 5년 말에 처분한다 그랬잖아요. 그 처분한 매각대금은 5년 후의 가치죠. 이 매각대금의 미래가치, 즉 매각대금의 현재 가치는 뭘로 구한다? 일시불의 현가. 다시
5년 말에 매각대금은 미래 가치잖아요. 매각대금이 무슨 가치? 현재 가치는 뭘로 구한다? 일시불의 현가다. 그럼 다시 3년 말에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도 무엇으로 구한다? 일시불의 현가다. 반대가 됐죠.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 현가가 반대. 다시 이 금액의 미래 가치는 일시불의 내가, 요놈의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현가다. 그러니까 5년 말에 매각대금 1,610만 원에 현재 가치는 얼마? 1,000만 원. 뭘로 구한다? 일시불의 현가로 구한다. 반대가 됐으니까 수식의 분모 분자가 바뀌어요. 앞에 재료 이미 보고 왔는데 이거 다시 써볼게요. 내가계수 1 플러스 R의 n승이 일시불의 내가죠. 여기 있잖아요. 이게 1분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분모 분자가 제가 바뀐다라고 한 거니까 뒤집어 씁니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 수식을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합니다. 이 R은 뭐라고 읽고? 이 R은 뭐라고 읽고? 다시 수익률. 얘는 뭐라고 읽고?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이제 다시 이 R은 뭐라고 읽고요? 수익률. 이 R은 뭐라고 한다? 할인율이다. 그럼 다시 쓰면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쓰기도 해요. 마이너스 n승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나눠줘라 이런 개념입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수식이 마이너스 n승이 붙으면 내가계수는 아니에요. 뭐다? 현가계수다. 저기 보세요. 여기 n승 그냥 n승이죠. 이게 할증 개념이고 마이너스 n승 붙으면 뭐다? 할인 개념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가계수에는 n승이 아니고 뭐다? 마이너스 n승입니다. 자, 갑니다. 해볼게요. 1,610만 원 곱하기 그럼 일시불의 현가 1 플러스 10% 0.1에 5승분의 1. 이게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가 2년 전에 계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연습할 거니까 오늘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일시불의 현가계수. 복리좌표 가세요. 일시불의 현가 5년짜리 0.62091 돼 있죠. 이 전체 값이 0.62091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러면 5년 후에 1,610만 원 곱하기 요거 하면 현재 가치 얼마 나와야 돼? 1,000만 원. 계산기 출발. 눌러보시는 게 공부입니다. 1,610만 원 곱하기 0.620921. 1,000만 원 딱 안 떨어져요. 소수점이니까. 또 사기치려 하지 말고. 예. 9999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1,000만 원 안 떨어져죠? 990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읽으세요. 1,610만 원 현재 가치는 뭘로? 일시불에. 이 집중하셔야 돼. 뒤에 또 나와요. 그러면 3년 후에 수입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3승이에요. 5년 후에 금액은 5승분의 1. 그럼 3년 후는 얼마다? 3승분의 1 하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다시 기간 말에 매각대금이 무슨 가치? 현재 가치. n년 후의 금액 현재 가치를 뭘로 구한다? 일시불행. 다시 읽어요. 현재 1,000만 원의 5년 후의 가치는 얼마? 읽으세요. 1,610만 원. 5년 후에 1,610 현재 가치는 얼마? 두 개의 값을 어떻게? 같게 한다. 같게 하는 게 시간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역수관계라고 정리했고 연금의 대가와 감책의 멱수라고 했으니까 아직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눈치껏 찍어도 연금의 대가와 저당상수라는 게 역수관계랑 금방 답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정리하러 갑니다. 연금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일정의 액시. 현가는 무슨 말이에요? 현재 가치. 자, 기간 또 5년 갑니다. 연금 일정액이라 그랬잖아요. 매년 1,000만 원씩 받게 될 연금이 있어요. 1,000만 원씩이 뭐라고요? 연금. 그럼 뭐 물어봤어요? 현재 가치. 이것을 한꺼번에 현재 시점에서 일시불로 한꺼번에 할인해서 받으면 환원해서 받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연금이 일정액이라 그랬잖아요. 1,000만 원씩 받게 될 뭐가 있는데 연금이 있는데 뭘 물어봤어요? 현재 가치. 이것을 한꺼번에 당겨서 받으면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같은 그림인가요?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n년 후의 금액의 현재 가치는 무엇으로? 일시불의 현가. 그러니까 5년 동안 우리가 임대사업 한다라고 했잖아요. 매년 임대료 수익이 동일하게 발생하면 1,000만 원씩 동일한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는 무엇으로? 연금의 현가다. 자, 아직 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연금은 매년 일정액씩 받죠.
안 받아봐서 모르겠다. 연금의 의미가 뭐라고요? 일정액씩. 그럼 일정액씩 받는 금액인데 당겨서 받으면 얼마냐고 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눠서 받으면 합이 얼마예요? 그 더하시라고 5천만 원 받았잖아요. 나눠 받았으면 그럼 현재 받았으면 5천만 원 될까 안 될까? 나눠서 받았으면 합이 얼마? 5천만 원. 당겨 받으면 5천만 원이 돼야 안 돼. 그 불을 보도 뻔한 일이에요. 자, 5년 말이 얼마? 1600. 현재 가치 얼마? 1,000만 원. 5천만 원 된다 안 된다? 확인할 겁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를 곱할 건데 아직 공식은 안 봤는데 자, 이거 옮길 겁니다. 이 연금의 내가 공식을 현가로 가면 부호가 바뀌어요. 일단 R은 마이너스 R이란 말은 들어본 적 없지요. 이자율이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부호는 바뀔 겁니다. 써볼게요. 자, R은 그대로 가져오고 이 마이너스 1은 앞으로 가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괄호 전체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붙여요. 그럼 1 플러스 R에 n승이 아니고 마이너스 n승. 이 수식을 연금의 현가라고 합니다. 마음 내려놓고 괜찮으니까요. 0.1 0.1 마이너스 5승 갑니다. 복리자표. 복리자표 가세요. 연금의 현가 5년짜리 3.790787이죠. 전체 값이 3.790787이다. 계산기 누를 거 없어요. 뒤에 떼버리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요거 하면 되죠. 그럼 현재 가치가 얼마다? 읽으세요. 3,79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걸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씩 받게 될 임대료 수입을 한꺼번에 현재 시장에 맞으면 얼마? 3,790만 원. 그럼 이제 물어볼 거예요.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투자 금액 얼마라고요? 5천만 원. 그러면 매년 1,000만 원씩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다시 문제부터 파악. 투자 금액 얼마? 5천만 원. 매년 1,000만 원씩 임대료 수익이 나온대요. 투자할 거야? 안 할 거야? 다시 1,000만 원씩 받는 수익의 현재 가치가 얼마? 요것밖에 안 돼. 다시요. 투자 금액 얼마? 5천만 원. 1,000만 원씩 받으면 합이 5천 원 되죠. 현재 가치가 얼마? 투자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다시 물어요.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4천만 원. 매년 1,000만 원씩의 임대료 수익이 나오는데 투자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안 해. 왜 안 해? 투자액보다 수익의 현재 가치 적지요.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투자 금액 이번에 3천만 원이래요. 투자 금액 얼마? 3천만 원. 투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이고 감사해. 왜? 수익의 현재 가치가 투자액을 빼고도 남지요. 얼마가 남았어요? 그래요. 그래도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3교시 때 이걸 만나러 간다. 투자는 언제 하고? 현재 하고. 이건 장래 수익이니까 장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투자액보다 커야만 투자를 채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되물어요. 투자 금액이 3,790만 원이에요. 투자 금액이 얼마라고요? 그럼 이렇게 매년 1,000만 원씩 나오면 투자해야 안 해? 여기 현재 가치가 얼마? 3,700. 그럼 똔똔이는 맞추잖아요. 무슨 얘기냐고. 이퀄 투자 금액이 3,790이죠. 그럼 이 1,000만 원씩 받는 수익 현재 가치가 얼마? 그럼 10%는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할 수도 있고 하지 않. 그게 본전이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제 이 잡아야 돼. 다시 투자 금액 4천만 원이면 투자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수익의 현재 가치가 얼마? 그럼 투자액보다 수익의 현재 가치 적지요.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 금액이 얼마? 3천만 원. 수익 현재 가치는 그래요. 그럼 투자액 빼고 얼마가 남아? 그래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 놓치면 안 돼. 여기서 버벅거리게 되면 아주 힘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현재 하고 수익은 장래에 발생하니까 장래 수익이 무슨 가치가 현재 가치가 투자액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라고 합니다. 뒤에 많이 활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달라요. N년 후의 금액의 현재 가치는 무엇으로? 일시불이 현가. 매년 일정액씩 받게 될 임대료 수입 현재 가치는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구한다. 마지막 갑니다. 저당상수. 기간 5년. 일단 용어부터 정리. 융자금을 자 대출을 받으시면 원금이자 갚아야 되죠. 원금이자를 갚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원금균등 상환이라는 게 있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 또 나올 내용인데 여기는 매기 갚아야 할 읽으세요. 뭐가 일정하다? 원금이 균등. 여기는 매기 갚아야 할 원리금. 원리금이 뭔데요? 원금이자 합계가 균등하다. 해보고 합니다. 용자 금액이 1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대출받은 금액. 상환기간 1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12달이잖아요. 그럼 균등한 원금 구할 수 있죠? 얼마? 100만 원. 금방 해버리는데 이렇게 잘하시는데 어떻게 구했어요? 용자금 나누기 기간 했잖아요. 그 12월 했으니까 균등한 원금 얼마?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에다가 뭐 또 내야 돼요? 기자. 이렇게 갚아가는 방식이 원금 균등이고 이제 공부할 내용은 원리금 균등입니다. 우리 공부할 게 뭐라고요? 그럼 매기 갚을 원금이자 합계가 같다는 얘기. 그 방식의 양금이다. 자, 바로 물어요 제가. 용자 받은 금액이 3,790만 원이래요. 대출 받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이자를 몇 프로? 10%. 기간 몇 년? 그럼 매년 얼마씩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까? 답은 칠판에 있습니다. 칠판에 답이 있다고요. 얼마씩 갚아야 돼요? 여기 위에 있잖아요. 다시 1,000만 원씩 받게 될 금액이 현재 가치가 얼마? 읽으세요. 그럼 이 금액을 대출 받았으면 얼마씩 갚아야 돼? 3만 원.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용자 받은 금액 얼마? 3,790. 매기 얼마씩 갚아야 된다고요? 이상하다. 이상하긴 하죠. 자, 용자 받은 금액은 얼마고? 내가 총 상환한 금액은 얼마고? 5천 더 냈지요. 뭐 더 내신 건데? 그래 얼마? 1,210만 원. 그게 맞는 거란 얘기예요. 금융기관도 이 금액을 대출했으면 매기 얼마씩 받아내야 1,000만 원씩의 원리금을 받아내야 원금 이자를 모두 상환받을 수가 있더라.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1,210 낸 거 뭔데요? 복리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머리가 좋아요. 5년 동안 받을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미리 계산한 겁니다. 그게 얼마인데? 1,210. 두 개 더 해보세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을 나누기 5년 한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구하는 계수를 뭐라고 한다? 저당상수. 읽습니다. 자, 3,790 대출 받았죠. 용자를 받고 매기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용자금 곱하기 뭐 한다? 저당상수. 반대가 됐죠. 다시 1,000만 원씩 받게 될 금액이 현재 가치가 얼마? 3,790. 3,790을 대출을 받고 매기 얼마씩 갚아야 돼?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당상수 요소는 뭐다? 연금의 현가. 이제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수식도 분모 분자가 바뀌겠다는 얘기야. 바뀌어 쓸게요. 자, R 올려보내고 1-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아직 관심 없었다 했어요. 이게 뭐예요? 저당상수입니다. 그럼 0.1 마이너스 5승. 그럼 3,790만 원 곱하기 요거 하면 되죠. 복리자표 갑니다. 저당상수 5년짜리 0.263797. 자, 계산기 출발. 사기치나 안 치나 확인합니다. 3,790만 원 곱하기 0.263797. 1,0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역시 1,000만 원 딱 안 떨어지고 소수점이니까 9999 하고 있죠. 그게 공부에 여러분 지금 공부 따로 하려 하지 말고요. 댁에 가서 또 동영상 보고 있으면 안 돼. 시간 아깝잖아. 다른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게 마무리 딱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뭐 받고? 용자를 받고 매기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용자금 곱하기 뭐 한다? 저당상수. 작년에 올해 뭐라고 나오냐면 원금균등 상환이라고 나옵니다. 그걸 문제라고 내요. 이게 지금 원금균등이 아니고 뭐라고요? 원리금. 매기 여러분 얼마씩 갚으면 돼? 1,000만 원씩 갚으면 원금 이자가 모두 상환되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다음 주 또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금이 아니고 뭐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에 매기의 원리금은 용자금 곱하기 뭐 한다? 저당 상수. 이거 확인합니다. 5년 후에 금액이 무슨 가치? 현재. 그게 현가예요. 일정액씩 받게 될 임대료 수입이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자, 3,790이 뭐다? 연금이 무슨 가치? 현재 가치. 대출을 받고 매기 갚을 금액은 뭘로 구한다? 저당 상수로 구하더라니. 됐죠? 그러니까 이제 개념 정리를 해야 공부량을 줄이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수식에는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감채기금 계수가 있다. OX. 그걸 문제라고 낸단 말입니다. 올해 또 나왔어요. 이렇게.
연금의 현가 역수는 감채기금 계수이다. 이걸 문제라고 낸다니까요. 최근 쉬운 과목이라니까요. 연금의 현가 역수는 저당 상수다. 이제 처음 봐서 생소할 수 있는데 개념만 파악하시면 그렇게 난감한 과목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고 확인합니다. 3페이지 93페이지 가세요. 괄호 2번에 갑니다. 현가 계수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93페이지. 일시불이 현가가 있나요? 일시불이 무슨 말? 한번 현가는 무슨 말이고? 현재 가치. 자, 할인율 동그라미 치고. 할인율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내가는 아니다. 그죠? 현재 가치고. 이게 국어니까 N년 후에 이루어진. N년 후에 이론이 무슨 말이에요? 5년 후에 이 금액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미래 가치인데 이제 위주로 가보세요.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냐고 묻잖아요. 국어죠, 국어. N년 후에 금액에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뭘 쓴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한다. 즉 매각대금의 현재 가치나 일정 기간 후에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뭘 쓴다? 일시불의 현가를 쓴다. 박스 안에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돼 있죠. 그게 일시불의 현가 계수다. 그 분모의 R을 뭐라고 읽으신다고요? 할인율. 그렇습니까? 그럼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쓰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용으로 갑니다. 5년 후에 토지 가격 얼마? 1610만 원. 그게 미래 가치입니다. 근데 뭐 물어봤어요?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뭘 써야 돼요? 일시불의 현가. 5년 후에 1610이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자, 그러니까 내려와서요. 16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5승분의 1 돼 있죠. 그 값을 좀 드린 거 아닙니까? 0.62091을 드렸으니 현재 가치가 얼마? 1000만 원. 이제 그림 보고 읽으세요. 시켜볼 거예요. 제가 가서 이따가. 어떻게 읽을 거예요? 5년 후에 1610만 원의 무슨 가치? 그래요.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뭘 쓴다? 일시불의 현가. 현재 가치 얼마? 쓰세요. 1000만 원. 다시 읽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의 5년 후의 가치 얼마? 1610. 다시 5년 후에 1610 현재 가치는 얼마? 1000만 원. 독일 어떻게 하고 있다? 갖게 하는 할인율이라고 읽었던 것입니다.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연금 동그라미 치고. 연금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매년 일정액씩. 현가죠. 현재 가치 물어봤죠? 찾아봅니다.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1원씩 동그라미 치고. 그 1원씩이 무슨 말이에요? 두 글자로. 연금. 더군다나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이라는 단어 또 나오죠. 연금 동그라미 치고 연금을. 여기서 일시불은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에요. 한꺼번에란 표현입니다. 일시불이 무슨 말이라고요? 한꺼번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받게 될 연금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뭐한? 환원에 동그라미 치세요. 환원 할인한 금액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키워드. 매년 1원씩 그리고 어디고? 연금 그리고 어디? 환원. 이 세 가지가 연금의 현가를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다음 줄에 5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고 할 때 그 매년 동일한이 포인트예요. 동일한 괄호 열고 일정한 쓰세요. 매년 동일한 일정한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는 뭘로 구한다? 연금의 현가 계수로 구한다. 일정액씩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 현재 가치는 연금의 현가로 구한다. 공식은 차후에 보고 연금의 현가 계수 역수는 뭐다? 저당 상수라고 나오죠. 밑에 적용으로 갑니다. 매년 연금으로 얼마씩? 동그라미 치고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의 의미가 두 글자로 뭐다? 연금이다. 5년 동안 받게 될 경우 이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일시불이란 말이 보이죠. 중요한 키워드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다? 한꺼번에 받는다고 하면 얼마가 되냐고 물었으니까 뭘 적용한다? 연금의 현가다. 그 값을 드린 것이고 두 줄 내려와서 즉 1000만 원 곱하기 그 복잡한 공식이 연금의 현가인데 그 값이 3.790787 뒤에 떼버리고 현재 가치 얼마? 3790만. 그림 보고 읽으세요. 매년 얼마씩? 1000만 원씩. 몇 년 동안? 5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이제 앞으로 와야 되죠. 일시불로 뭐한? 환원. 맨 앞에 쓰세요. 물음표에다가 뭐 써야 돼? 환원 할인. 물음표에다가 한꺼번에 당겨서 환원한 금액. 그럼 얼마예요? 그게
3,790만 원. 그렇습니까? 1,000만 원씩 5년 동안 받았으면 합이 5천만 원인데 현재 가치는 얼마? 3,790이다. 그거 보고 내려 읽습니다. 3,790을 지금 대출을 받고 얼마씩의 원리금 갚아야 돼? 그래요. 그게 저당 상수예요. 넘기세요. 3번 저당 상수. 일정 금액을 원금 균등 아닙니다. 무슨 균등? 동그라미 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받을 때, 자 끊고 매 기간 상환해야 할, 갚아야 할 원금 이자 합계, 이 명을 정리했지요. 줄여서 뭐라고 한다? 원리금 혹은 부채 서비스액 혹은 저당 지불액.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매기 갚아야 할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뭐 한다? 저당 상수에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용으로 갑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 대출을 받았어요? 동그라미 치고 대출받은 금액이에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따라 5년 동안 매년 얼마씩의 원리금 동그라미 치고 원리금을 상환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뭘 활용한다? 저당 상수를 쓴다. 값을 드린 것이고, 자 그래서 해설 과정에 3,790만 원 곱하기 그 복잡한 공식이 저당 상수, 그 값이 0.263797을 곱하니까 현재 가치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이 뭐예요? 매기 상환해야 할 뭐다? 원리금이다. 이제 그림 보고 읽어줍니다. 맨 앞에 3,790이 뭐예요? 대출 받은 금액. 기간 몇 년? 5년. 이자는 몇 프로? 10%. 그 물음표가 뭐예요? 매기 갚을 뭐다? 원리금. 그렇습니까? 얼마씩 갚아야 돼? 쓰세요. 1,000. 그러면 다시 확인합니다. 융자 받은 금액은 3,790이고 내가 5년 동안 총 상환한 금액은 얼마고? 5천만 원. 더 냈지요. 얼마를? 1,210만 원. 그게 뭐다? 복리 이자를 내신 거란 말입니다. 금융기관도 3,790을 대출해야만 하면 매기 얼마씩 받아내야? 1,000만 원씩을 받아내야 원금 이자를 모두 상환받을 수가 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100% 다 소화는 못해도 관계없는데요. 그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현가란 말을 오늘 들어봤으면 성공한 거지. 현가가 뭐예요? 내가는 시내가는 아니다. 미래가치다. 들어봐서 일시불은 무슨 말이고 한 번 연금은 매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성공한 거예요. 오늘 다 못하더라도 그럼 1월 달에 가면 더 좋아져요. 3월 달에 가면 더 좋아지고 5월 달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지겨워지기도 합니다. 그만 좀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7, 8월 달에 유지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로 미루시면 안 된다는 거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두 가지 연금의 내과와 감채기금 계수는 주로 여기서만 묻고요. 나머지 네 가지 공식은 3편, 5편, 6편, 8편의 광범위하게 등장합니다. 이걸 안 해버리면 4, 5 문제가 날아간 결과가 돼. 그래서 그 수요 공급에서 그래프의 원리를 중요했던 것처럼 투자론에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것이니까 오늘 100% 다 소화는 못해도 되게 가시거든. 동영상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도록 아시겠죠? 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거기 한 체크 좀 하고 갈게요. 미안합니다. 95페이지. 95페이지 표에 보시면 자본환원 계수돼 있죠. 표기 한번 하세요. 공부한 김에 역수관계만 이렇게. 일시불의 역수는 뭐다? 일시불이다. 옆으로. 그렇죠? 공부했으니까 이 한 김에 그러니까 그럼 그 아래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관계 공부한 대로 감채기금 계수와 연금의 내과 반대 역수관계였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만 마무리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